자, 이제 전기장과 전이차 두 번째 시간. 자, 우리는 이제 전기장이라는 개념과 전이차, 전압이라는 개념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장의 뜻은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는 전기장이라고 합니다. 다시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전기력을 배웠고, 그래서 전기장은 우리가 기호로는 E라고 표현합니다. 자, 에너지도 우리가 E라고 표현했지만 전기장도 E라고 표현합니다. 일렉트릭 필드의 약자입니다. 일렉트릭 필드. 자, 우리는 두 가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전기장의 세기와 그리고 전기장의 방향을 좀 정리해야 됩니다. 자, 이게 좀 생소한 문자들, 기호들이, 그리고 좀 단순한 공식들이 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때 수업을 잠시 끊더라도 머리에 조금 넣고, 공식 하나 나오면 그 개념을 하나 넣고 그렇게 좀 따라와 주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좀 수월하게 풀릴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첫 번째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우리가 플러스로 대전된 거의 무한히 긴 어떠한 금속판을 하나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마이너스로 대전된 거의 무한하고 균일하게 대전된 판을 하나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에 내가 플러스로 대전된 금속구나 마이너스로 대전된 금속구를 하나 둔다면 걔들은 힘을 받을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플러스 2쿨롱 정도로 대전된 어떤 금속구와 여기에서 마이너스 3쿨롱 정도로 대전된 금속구를 뒀다라고 하자. 그러면 이 두 금속구는 힘을 받겠죠. 이쪽에서 마이너스가 당겨주고 플러스가 밀어주니까 얘는 지금 이쪽으로 힘을 받을 겁니다. 그 힘을 내 맘대로 F1이라고 둬보겠습니다. 밑에 얘는 왼쪽으로 힘을 받을 거고 이 힘을 F2라고 두겠습니다. 그런데 이 F1의 크기를 내 마음대로 10N이라고 한번 둬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힘을 얼마 받겠어요? 전하량이 1.5배니까 힘도 그만큼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15N의 힘을 받는다라고 하자. 자, 여기에서 우리는 전기장의 개념을 다 끌고 올 건데, 첫 번째 단순한 전기장의 방향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전하가 갖는 전기력의 방향으로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플러스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으로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플러스 전하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오른쪽 방향, 지금 이쪽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다. 전기장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을 전기장의 방향이라고 약속을 한 것처럼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손쉽게 본다면 플러스 극판에서 마이너스 극판으로 우리가 전기장이 형성되는구나 라고 해석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극판, 판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플러스 극에서 어디로? 마이너스 극판으로 전기장이 작용해요 라고 해도 돼요. 아니면 지금 마이너스 전하, 전하는 왼쪽으로 힘을 받는데 전기장의 방향은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뭐랑도 얘기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반대 방향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를 풀 때 자, 소소한 팁 하나 드리면 어떤 전하가 어디로 힘을 받으니까 전기장이 어디로 걸려있니? 이런 말을 많이 묻습니다. 자, 예를 들면 마이너스 전하가 왼쪽으로 힘을 받아서 등가 운동을 하였다. 그러면 왼쪽에 플러스가 있어야 되는 거다.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기장이 걸려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또는 자,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 자, 전기장의 방향을 일단은 먼저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전기장의 방향을 먼저 찾아줘야 됩니다. 자,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잠시 한번 봅시다. 여기에 A라는 극이 주어져 있고 여기에는 B라는 극판이 있는데 자, 여기에 내가 마이너스로 움직이고 자, 마이너스로 대전된 전하를 이쪽으로 V0의 속도로 넣어줬더니 얘는 가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대. 이런 말도 뜹니다. 그러면 얘들아 힘을 어디로 받았니? 라고 생각해보자. 자, 요 마이너스로 대전된 금속구가 처음에는 왼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점점 속력이 줄어서 반대편으로 운동을 하더래. 그러면 얘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였던 거야. 그래서 얘가 받는 전기력은 오른쪽으로 받고 있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전하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B가 플러스 판이고 A가 마이너스 판이었구나. 그래서 전기장은 플러스 극판에서 마이너스 극판으로 걸려있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전기장의 방향은 지금은 왼쪽이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케이스 1번이 어떤 케이스냐면 얘들이 아주 촘촘하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요거는 자, 균일한 전기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균일한 전기장. 자, 극판과 극판을 세팅하는 이유는 그 공간에 균일한 세기의 전기장을 걸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말이 없더라도 극판이 널쩍하게 양쪽에 있다. 그러면은 전기장이 균일하구나. 전기장이 균일하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도 하나 보시면 자, 이렇게 넓적한 극판 대신에 여기에 커다란 자, 플러스 극을 띠는 금속구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금속구 주변에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이 금속구로부터 힘을 받겠죠. 그래서 이 금속구가 이 영역에 지금 전기장을 형성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만약에 자, 플러스 자, 거리가 이렇게 똑같다라고 하고 거리가 이렇게 똑같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2쿨롱짜리에 어떤 내가 금속구를 놓으면 대전체를 놓으면 얘는 얘로부터 이쪽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대전체로부터 전기력을 자, 플러스 대전체가 이쪽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으니까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되는구나. 또는 얘로 우리가 플러스 3쿨롱짜리를 놓았다라고 하면 전기장이 이쪽으로 형성되는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장이 뻗어나가는 형태다. 그러면 얘는 플러스다 생각해도 됩니다. 하지만 얘는 균일한 전기장은 아닙니다. 자, 얘가 이 정도 거리 떨어져 있을 때 주는 전기력과 여기에 또 그러면 플러스 2짜리 하나 붙여줍시다. 자, 이렇게 또 전기력을 받을 것이고 이쪽으로 전기력을 받을 것이고 전기장은 이쪽으로 걸려있다 라고 하면 되는 건데 얘는 그러면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러면은 받는 전기력이 더 약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얘 옆에는 균일한 세기의 전기장이 걸려있다라기보다는 얘로부터 멀어질수록 힘의 크기가 점점 약해지는구나. 전기장의 세기가 점점 약해지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자, 케이스 2에서 여러분이 종종 낚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얘를 A라고 두겠습니다. 자, 금속구 A는 이 자리에 가만히 놓으면 전기력을 받아서 이쪽으로 이동은 할 겁니다. 하지만 이때 받는 힘의 크기와 거리가 멀어졌을 때 받는 힘의 크기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작아집니다. 그럼 얘가 받는 힘의 크기가 작아지니까 가속도는 점점 느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거, 금속구 A는 자,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고요. 가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한다가 맞습니다. 가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아직 안 했는 게 있는데 전기장의 세기는 또 어떻게 정의를 내렸을까요? 자, 전기장의 세기는 우리가 그냥 기호로는 E라고 나타냅니다. 자, 전기장의 세기는 자 1쿨롱의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를 우리는 전기장의 세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위를 잡으면 자 힘의 세기니까 뉴턴인데 얼마당 1쿨롱당입니다. 그래서 1쿨롱당 받는 힘의 크기를 우리는 전기장의 세기라고 합니다. 잠깐만. 자,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공식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식 정리하는 칸을 좀 만들어 보자. 자, 첫 번째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 E가 있습니다. 자, E는 자 어떤 대전체가 받는 힘의 크기가 F일 때 1쿨롱당 받으니까 그 대전체의 전하량을 나누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단위는 뉴턴 퍼 쿨롱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예시를 들었는 저 상황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니? 자, 이 상황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니? 라고 한다면 2쿨롱짜리가 10을 받았어요. 그래서 5뉴턴 퍼 쿨롱이라고 해도 되고요. 여기에서 본다면 전기장의 세기는 3쿨롱짜리가 15를 받았어요. 그래서 5뉴턴 퍼 쿨롱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거꾸로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전기장의 세기가 주어졌을 때 어떤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세기가 얼마니? 라고 한다면 전하량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개념적으로 조금 해석을 하고 접근하면 좋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 살짝 그리고 칠게요.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플러스로 대전된 극판, 마이너스로 대전된 극판 사이에 균일하게 전기장이 걸려있대요. 근데 이 전기장의 세기가 10뉴턴 퍼 쿨롱이었대. 근데 여기에 내가 플러스 4쿨롱짜리의 금속구를 뒀을 때 얘가 받는 힘의 크기가 얼마니? 라고 하면 전기장, 이게 뭐지? 1쿨롱당 받는 힘이거든. 그럼 얘가 4쿨롱이니까 4배나 많이 받아요. 곱하기 4해요. 4 곱하기 10이에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뭐도 구할 수 있구나. 전기력의 크기도 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나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개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좀 이제는 자 전기장은 됐고 전위라는 개념을 배울 건데 요 안에 두 가지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우리가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는 개념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W입니다. W,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기호로는 W라고 합니다. 이 W는 어디서 왔냐면 1이라는 개념에서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에 자 마이너스로 대전된 금속판이 있다라고 하자.
여기에는 지금 자 플러스로 배정된 금속판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헷갈립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내가 있잖아. 자 플러스 Q 쿨롱짜리의 어떤 대전체를 놔뒀습니다. 그러면 얘는 플러스 대전체니까 마이너스 극판 쪽으로 최대한 가까이 가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얘를 이 마이너스 극판에서 좀 멀리 떼버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 멀리 떼서 내가 D만큼 거리 D만큼 내가 좀 위로 뜯어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얘에게 일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 지금 얘는 마이너스 극이 이쪽이니까 마이너스 극판 쪽으로 전기력을 받고 있을 거고, 근데 내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반대로 힘을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얘를 위쪽으로 F만큼의 힘을 줘서 거리 D만큼 일을 해주면 얘는 요 위치 변화에 따른 위치 에너지를 갖습니다. 근데 그게 전기력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서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치 에너지는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내가 물체를 이렇게 들어올리면 얘가 위치 에너지를 갖죠. 이걸 우리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얘는 전기력에 대해서 반대로 힘을 줘서 들어올린 거다. 그래서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쌤 그러면 여기서도 일과 에너지의 정리가 그대로 적용되나요? 봐봐. 내가 어떤 물체를 이만큼 일을 해서 얘한테 위치 에너지를 줬어. 놓으면 어떻게 돼? 놓으면 밑으로 떨어지면서 어떻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 지점에서 얘가 위치 에너지를 W만큼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가만히 놓으면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면서 얘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문제 푸는 팁을 하나 드리면, 자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F 곱하기 D만큼 줬을 때 얘를 다시 바닥에 떨어진다면 또는 요 높이에 해당하는 만큼 얘가 낙하한다면 그러면 F 곱하기 D만큼 무엇을 잃는구나?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잃는구나. 그 대신에 얘는 속도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돼. 그래서 V는 루트의 m분의 2fd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도 이렇게 묻는 문제도 나오긴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F 전기력 곱하기 거리가 요 지점에 다시 자 내가 F 곱하기 D를 줘서 요 위에까지 위치를 변화시켰다면 그때 이 금속구가 갖는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FD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F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었냐면 QE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요 공간에 균일한 전기장이 E가 걸려있다 라고 제시를 한다면 이 공간은 1쿨롱당 E만큼 힘을 받아 라는 말입니다. 전하량이 1쿨롱짜리인 애가 이만큼 전기력을 받습니다 랑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얘가 전하량이 Q니까 거기에 Q배만큼 전기력을 받구나 로 해석을 하면 F 대신에 우리가 Q 곱하기 E 값으로 돌려서 쓸 수도 있고 뒤에 있던 D를 적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자 하나 또 두 번째 공식 정리합니다.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자 원래는 전기력 곱하기 거리인데 이 전기력을 우리가 요렇게 구하자라는 거죠. Q 곱하기 E 곱하기 D로 구하자. 그래서 두 번째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우리가 W라고 표현하고요. FD가 되는데 이 F는 우리가 이 단원에서는 F 구할 때 R 제곱분의 전하량의 곱을 못 써요.
여기에 전하량이 얼마인지를 안 주고 전기장의 세기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Q, E, D로 풀 겁니다. W는 QED야. W는 QED야. 자, 뜻.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있어야 돼. 자, 이게 뭐다? 전하량이 QE. 전하가 거리 D만큼 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 이동했을 때 거리 D만큼 이동했을 때 갖는 위치 에너지가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 WQED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전위가 무엇이니? 라고 얘기했을 때, 자, 전위는 자,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랑 딱 하나만 차이가 납니다. 자, 전위는 자 보세요. 플러스 1 쿨롱당 받는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자, 전위의 정의는 플러스 1쿨롱짜리가 갖는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또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전위. 근데 전위는 우리가 기호로 V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지금껏 알고 있던 전압과 사실은 같은 뜻인데 뒤에 거 좀 이따가 적기로 하고, 그래서 전위 V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얘는 Q쿨롱짜리가 받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Q쿨롱짜리가 받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전기적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를 자 Q쿨롱으로 나누면 1쿨롱당 갖는 거가 되죠. 1쿨롱당 갖는 거가 되죠. 그럼 여기서 자 식을 조금 자 확장을 시킵니다. 전하량분의 힘 곱하기 거리로 바꿔도 돼요. W가 FD니까 한 번만 더 확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Q분의 F가 무엇을 의미하죠? Q분의 F 1쿨롱당 받는 전기력이야. 1쿨롱당 받는 전기력. 그게 전기장의 세기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기장의 세기 곱하기 거리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리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V는 ED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많이 쓸 겁니다. 자, V는 ED라는 걸 좀 더 많이 쓸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QED로 구할 수도 있지만 뭘로도 구할 수 있다. ED 자리에 전위를 집어넣으면 Q 곱하기 V로도 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찾는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QED로 구할 수도 있고 QV로 구할 수도 있고. 근데 전위는 뜻이 전압이라는 뜻이고, 아이고야 잘 읽었다. 전압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V는 ED 요거 기억해 주세요. V는 ED 기억하세요. VD야. ED 대신에 V를 넣어서 W는 QV 이렇게 알았죠? 자, 단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위의 단위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전위, 전압, 볼트라는 단위를 썼습니다. 근데 자 여기에 에너지를 전하량으로 나눴으니까 줄 퍼 쿨롱이라는 단위를 써도 됩니다. 줄 퍼 쿨롱, 에너지 단위가 줄, 전하량이 쿨롱. 그럼 여기에서 보면 자 뭐라고 또 해도 돼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힘이죠. 그래서 자 뭐 곱하기 뉴턴 곱하기 거리, 뉴턴 미터를 전하량으로 나눴다 해도 돼요. 이거는 좀 생략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세요. 자 E가 뭐였어요? 똑같네. 그래서 자 다시 자 어떻게 쓸 수 있어? 전위는 볼트로 쓸 수도 있고 줄 퍼 쿨롱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그래서 사실 똑같지. 전기장의 단위가 뭐예요? 뉴턴 퍼 쿨롱인데 거기에 거리 곱했으니까 어차피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위의 식에서도 단위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위의 식
곱하기 거리니까 뉴턴 미터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전하량 곱하기 전압이니까 볼트 곱하기 쿨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볼트 곱하기 쿨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자, 볼트 곱하기 쿨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하나만 더 끄집어냅시다. V는 ED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기장애 세기를 구하세요도 많이 나옵니다. 전기장애 세기는 그러면 D분의 V구나.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전기장애 세기 구하는 공식에 하나 더 첨가할게요. 자, 전기장애 세기 E는 뭐분의 D분의 V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얘의 단위는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V의 단위는 볼트 퍼 미터입니다. 그래서 자, 단위가 사실 되게 중요한데 의미를 한번 내가 적어볼게. 자, 전기장애 세기가 의미가 원래는 뭐죠? 1쿨롱당 받는 힘의 크기가 전기장애 세기입니다. 그런데 요걸로 의미를 해석하면 얘가 전기 에너지거든. 근데 몇 쿨롱? 1쿨롱짜리가 갖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인 거야. 1쿨롱짜리가 갖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인 거야. 근데 그걸 뭘로 나눴어? 1m로 나눈 거야. 그래서 얘는 1쿨롱짜리가 갖는 전기 에너지를 전기적 위치 에너지 전기적 위치 에너지인데 그걸 누구로 나눴어요? 1m로 나눴어요. 그래서 1m당 1쿨롱짜리가 갖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E는 D분의 V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공식은 이렇게 정리를 하긴 하는데 내가 성질 하나만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얘가 0V, 이 지점이 1V, 이 지점이 2V, 이 지점이 만약에 3V였다라고 하죠. 그러면 잘 들어야 돼. 전위란 플러스 전하가 받는 이겁니다. 전위란 플러스 1쿨롱짜리가 갖는 위치 에너지인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1쿨롱짜리가 갖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0이었대. 그러면 이쪽이 마이너스에서 점점 내가 위로 2를 해줄수록 플러스 1쿨롱짜리의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위의 지점에 플러스 극판이 걸려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봐봐. 플러스 1쿨롱짜리를 내가 위로 들어 올릴 때마다 얘가 위치 에너지가 1, 2, 3 증가한데 그러면 전기력이 아래쪽으로 작용되고 있었어야 그 전기력에 반대로 내가 힘을 줘서 일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전위가 지금 위로 갈수록 증가했죠. 전위가 위로 갈수록 증가합니다. 근데 그 증가하는 방향이 무슨 극이구나? 플러스 극이구나. 그러면 전위가 증가하는 방향과 아래쪽에 마이너스 극이 있어야 되겠죠. 전위가 증가하는 방향과 반대로 뭐가 걸려있구나. 전기장애 방향이 걸려있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면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것도 알면 좋아요. 자, 그러면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위는 플러스 1쿨롱당 갖는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자, 예시 같은 거 하나 보면서 좀 느낌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예시 보기 전에 한 번 더 가자. 여러분 책에 보면 전위차가 등장할 겁니다. 전위차는 말 그대로 두 지점
지점에서 두 지점 사이. 자, 두 지점 사이의 전위의 차이입니다. 정비적 위치 에너지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요 사이의 전위차가 얼마니? 1V야. 요 사이의 전위차가 얼마니? 2V야. 뭐 이 사이의 전위차가 얼마니? 3V야. 됐죠? 근데 이게 자, 얘를 내 맘대로 10V였다 치고 얘를 13V였다라고 10을 한번 붙여볼게. 그래도 이 두 지점 사이의 전위차는 얼마야? 3V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치 에너지 계산할 때도 기준면을 어디로 잡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자, 전위차는 얘를 기준으로 잡아버리면 얘가 어차피 3만큼 크니까 전위차는 3이야. 근데 얘가 0V고 얘가 3V라고 하더라도 얘를 기준면 잡으면 전위차는 3이야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전위는 1쿨롱짜리가 갖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 그게 전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우리가 전위 차다라고 생각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자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 요 사이가 20cm 떨어져 있는데 요 사이의 전위가 이 사이의 전위가 만약에 뭐 40V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지점과 이 지점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는 모르더라도 이 지점보다 이 지점이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얼마만큼 더 높구나, 40V만큼 높구나 이 말인 겁니다. 뭐 뭔지 알겠죠? 자, 그러면 자, 내 맘대로 한번 잡아보자. 자, 요 지점이 만약에 A 지점, 요 지점이 B 지점이라고 했을 때 얘로부터 자, 뭐 마이너스 극판으로부터 A 지점까지의 전위와 B 지점까지의 전위가 얼마나 차이 나니? 라고 한다면 요 거리가 똑같다. 그게 5cm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자, A 지점의 전위, 자, A 지점의 전위가 얼마니? 또는 B 지점의 전위가 얼마니? 라고 물었다라고 하면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V만큼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차이 나는 거야. 그러면 거리가 20일 때 40만큼이 차이 나니까 거리가 5만큼 떨어져 있으면은 얼마밖에 차이 안 나겠어요? 4대 1 해서 10V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갖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중력하고 비교를 해주면 자, 지면에서부터 얼마? 20m 떨어진 곳에 40J의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 5m 떨어진 곳은 위치 에너지 얼마 같니? 라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높이의 위치 에너지가 비례하니까 높이가 4대 1이니까 얘는 10줄 가져 처럼 자, 얼마만큼 20cm만큼 떨어졌을 때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40이었으면 옷 떨어져 있을 때는 높이가 4분의 1이니까 또는 거리가 4분의 1이니까 10V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 VB 값은 얼마니? 그러면 뭐 20V야? 이것도 5cm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시 자, V A, B 사이의 전위차는 얼마니? 라고 하면 A, B 사이의 전위차는 5cm만큼만 높고 기준면을 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0V야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얘가 있잖아. B점에서 어떤 자, 플러스 대전체를 놨을 때 여기까지 갔다. 또는 A점에 플러스 대전체를 질량이 같은 플러스 대전체를 놨을 때 여기까지 갔다. 라고 했을 때 요거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라고 했을 때 자, 1번 케이스하고 2번 케이스에 도착할 때 속도가 몇 대 몇 정도 되니?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되죠? 1번은 지금 전기적 이건 이렇게 생각하자. 자, 봐봐. 잠깐만. 이렇게 할게.
자, 1번은 여기에 내가 플러스 2쿨롱짜리를 넣었다. 네, 1번은 자, 2번 상황은 여기에 내가 자, 플러스 1쿨롱짜리를 놓았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래서 자, 1번 상황에서 얘가 마이너스 극한에 도달할 때 속도가 얼마니?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속도예요. 기호 전압, 전이 뭐 좀 조심하시고. 그러면 얘가 지금 위치 에너지를 얼마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돼. 지금 현재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줄어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위치 에너지가 줄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럼 이 위치 에너지 얼마 가져요? 자, 개념 잘 봐야 돼. 전위는 얼마당 1쿨롱당 갖는 위치 에너지. 근데 지금 2쿨롱이라 했거든, 2쿨롱. 그러면 위치 에너지 얼마 갖겠어요? 자, B 지점에 1쿨롱당 20V를 갖잖아. 그러면 지금 2쿨롱이니까 40V를 갖는 거야. 40V. 되겠죠? 이렇게 풀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풀어라 라고 우리가 해석해서 풀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좀 다르게도 구할 수 있어요. 자, 좀 이따가 다르게 푸는 거 가르쳐 드릴게. 기호로 푸는 것도 하나 가르쳐 드릴게. 그리고 자, 이제 세 번째, 여러분 이런 거 제일 또 힘들어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 끝에 플러스 금속판에 내가 만약에 0.1쿨롱짜리의 어떤 금속구 A를 두었다 라고 합시다. 요 끝에 0.1쿨롱짜리의 A를 두었어. 그래서 0.1쿨롱짜리의 자, 플러스 0.1쿨롱짜리의 금속구 A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얼마니를 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지점과 이 지점 사이에 걸려있는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니를 물을 수도 있고요. 또 뭘 물을 수도 있지? 한 개 더 있는데 플러스 1쿨롱, 플러스 0.1쿨롱짜리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얼마니를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얘가 쉬우니까 얘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전위가 40V다 라는 말을 자, 개념적으로 풀어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자, 전위가 40V라는 말은 1쿨롱짜리가 전기적 위치 에너지 40V를 가져요 라는 말인데 근데 지금은 0.1쿨롱짜리를 뒀으니까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몇 배 되겠어요? 무려 0.1배 돼서 4V만큼을 갖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단위를 에너지니까 전기적 위치 에너지니까 줄로 바꿔주세요. 됐죠? 이렇게 하면 돼요. 공식을 적용한다면 자, 전기적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이 자, 여기 보세요. W는 QV가 있었어요. 그래서 Q가 지금 0.1 전압이 40 해서 4줄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됐죠? 물론 푸는 건 똑같아요. 근데 공식을 떠올리는 것보다 개념적으로 푸는 게 나는 더 익숙하게 답이 나오지 않을까? 사고가 더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니? 라고 물었습니다. 얘도 우리가 일단은 뭐 공식으로 먼저 한번 풀어볼까요? 공식으로 푼다면 자, 전기장의 세기 구하는 공식은 D분의 V. 그러면 지금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죠? 20c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0.2m로 바꿔주시고 전압이 40이었대. 그러면은 2분의 400, 200 뭐다? 전기장의 단위니까 뉴턴 퍼 쿨롱이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200 뉴턴 퍼 쿨롱이다. 그런데 우리가 개념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자, 전기장, 자, 전위의 뜻이 뭐였어요? 전위의 뜻은 자, 다시 미안. 자, 전기장의 뜻은 1m 떨어져 있을 때 1쿨롱짜리의 전하가 받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요. 다시 1m
떨어져 있을 때 1m 떨어져 있을 때 갖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야. 근데 지금은 몇 미터 떨어져 있어요? 0.2m 떨어져 있을 때 전기 에너지를 40을 가졌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1m까지 5배 되니까 얘 200만큼을 가져 라고 해도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개념이 머리에 좀 정리되면 나는 제일 좋긴 하겠다. 아니면 공식으로 풀어도 관계는 없겠다. 그러면 힘, 얘가 받는 전기력이 얼마냐 물었어. 그러면은 자, 요거는 공식으로 본다면 전기력 아까 전에 내가 뭘로 구한다 그랬어요? Q2로 구한다 했어요. Q2. 그러면 전하량이 0.1, 전기장이 400, 아니고 200. 그래서 얼마? 20m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개념으로 본다면 자, 전기장의 세기가 지금 얼마예요? 200이에요. 그러면 1쿨롱당 전기력을 200N 받으니까 얘가 지금 0.1쿨롱밖에 안 돼. 그러면은 200의 0.1배만큼만 받아서 20N이 되겠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다. 괜찮죠? 됐죠? 자, 그러면 기호로 우리가 이 속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상황에서만 보고 있습니다. 거리가 지금 얼마 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우리 D 떨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걸린 전기장이 E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지점에 얘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 누구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그러면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얼마 있냐면 자, 힘 곱하기 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힘이 어떻게? 전기장의 세기 곱하기 전하력 플러스 2쿨롱. 자, 전하량 곱하기 전기장. 1쿨롱당 이만큼의 힘을 받는데 전하량이 2니까 이만큼 받았겠죠? 자, 그거에다가 얼마 떨어져 있어요? D만큼 떨어져 있어요 라고 합시다. 그냥. 자, 그러면 그게 또 뭐라고 나타내면 돼요? 2분의 1의 mv 제곱이랑 같아도 돼요. 이렇게. 됐어요? 자,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내가 기호로 진짜로 다시 바꿔볼게요. 봐봐. 요 사이에 자, 걸린 전기장이 E다. 그 다음에 거리가 D다. 여기에 내가 플러스 Q 쿨롱짜리를 넣었을 때 얘가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간다. 얘가 플러스 극한, 얘가 마이너스 극한. 그때 여기에 도착할 때 인마의 속도가 얼마냐? 라고 물으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를 갖습니다. 라고 풀 건데 얘가 만약에 질량이 2m이었다고 치자. 질량이 2m인 금속군데 얘가 플러스 Q쿨롱이야. 그럼 이때 얘가 갖는 위치 에너지는 일단은 전기력 Q 곱하기 E만큼 1쿨롱당 E. 근데 Q쿨롱에서 Q배. 거리는 D. 그게 2분의 1의 질량 2m에 여기 도달할 때의 속도의 제곱.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이 말인 거야. 그럼 V는 루트에 m분의 QED 이렇게 할 수 있고 속도야 속도. 아니면 루트에 m분의 ED가 뭐랑 같아요? 전압과 같아요. 그래서 QV가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조건을 줄 수도 있어. 이만큼 전기장이 걸려있고 D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요 사이에 전압이 V였다 할 수도 있어요. 전압이 V다 라는 말은 1쿨롱당 V만큼 위치 에너지를 가져. 근데 Q쿨롱이니까 어떻게? QV의 위치 에너지를 가져. 전기적 위치 에너지. 그게 2분의 1의 2m에 여기 도착할 때의 속도 제곱이야. 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로 바뀌니까. 그래서 속도는 루트의 m분의 qv야.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개념이 있으면 제일 좋냐? 자, 마지막 한 번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전기장의 세기의 의미가 뭐다? 전기장의 세기는 자 1쿨롱당 받는 힘의 크기가 전기장의 세기다. 그리고 방향은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이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넘어가면 1m만큼 거리 차이가 있을 때 1쿨롱짜리가 갖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전기장이다 라고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뭐 그렇다.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W는 전기력 F를 줘서 D만큼 올렸을 때 갖는 위치 에너지인데 F 대신에 Q1을 넣어도 되고 왜? E가 1쿨롱당이니까 큐브에서 Q쿨롱이 받는 전기력에다가 줬는 이동한 거리. 그 다음에 자 전위는 1쿨롱당 플러스 1쿨롱짜리가 갖는 위치 에너지니까 플러스 1쿨롱짜리 그럼 Q분의 W 얘는 플러스 Q쿨롱짜리. 그래서 그걸 Q쿨 나누면 돼. 근데 Q분의 F가 E니까 V는 1이다. V는 1이다. V는 1이다. Vd야. 그 다음에 E는 D분의 V다. 그럼 우리 10만 넘겼죠? 그래서 E는 D분의 V다. 다시 전기장의 세기의 의미가 1쿨롱당 받는 전기력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1쿨롱짜리가 1m 거리 올라갔을 때 갖는 1쿨롱짜리가 1m 올라갔을 때 갖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다라고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만 좀 익숙하게 왔으면 좋겠어. 이거 봐봐. 여기에 자 불판, 여기에 마판, 이 거리가 3m래. 근데 이 사이에 전압이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이, 전이차가 자 예를 들면은 뭐 얼마 있다 볼까? 360V래. 그럼 이 사이의 전기장은 얼마니? 자 1m당 전기 에너지가 얼마니? 3m일 때 360이니까 1m당은 120이구나. 단위만 뉴턴 퍼 쿨롱 적어줘.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자 거리가 20m였다.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는 얼마니? 1m당 360인데 20m니까 나누기 20을 해야겠네. 그래서 얘는 18N 퍼 쿨롱이네. 여기 내가 플러스 3쿨롱짜리를 놓았다면 전기력 얼마 받니? 이 케이스라면 3 곱하기 18N을 받아. 이 케이스라면 3 곱하기 120을 받아.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다 이거야.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